한 체인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체인에 대한 메인넷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솔라나라고 하는 이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문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솔라나라고 하는 코인 들어보셨죠? 솔라나는 아마 한 5번째 정도, 시가총액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한 5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사람들한테 많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많이 알려진 코인입니다. 그럼 솔라나는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솔라나가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그 동물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 치타죠, 치타. 시속 100에서 시속 120km. 그리고 최고 속도에 이르는 시간이 30초 정도 걸린다는 거 보니까 치타는 정말 아주 빠른 동물은 분명하거든요. 그렇다면 코인 쪽에서 이 치타는 누구냐? 이 솔라나라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빠를 것 같습니다. 솔라나. 그래서 이 솔라나는 빠른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빠르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 빠르다는 거에서의 어떤 단점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솔라나의 가능성,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지요. 교수님,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무엇인가요? 이 블록체인 트릴레마는 우리가 한번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탈중앙성, 보안성, 그리고 그 확장성. 여기서 이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스케일빌리티, 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속도인데 이 세 개가 다 같이 이게 다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를 높이면 또 탈중앙성이 문제가 되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블록체인의 가장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성격 그거는 뭐냐? 탈중앙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가 같은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탈중앙성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가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딜레마는 2가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트릴레마 3가지를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 트릴레마라고 부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이 문제를 뭐 어떻게 해결했냐고 묻는데 정말은 비트코인은 좀 느립니다. 비트코인은 좀 느리고요. 굉장히 탈중앙성과 보안성을 최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좀 느려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비트코인 가지고 결제를 해가지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를 먹는다 보면 시간을 그냥 한 10분씩 기다려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이건 굉장히 느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편한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돈으로 캐시로 쓰기 위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래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 속도가 비트코인보다는 빠르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솔라나에 비해서는 굉장히 턱도 없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 느리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이어 2라고 하는 확장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1, 레이어 2 그러는데 이 레이어 2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메인넷에서 우리가 활동하기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레이어 2에서 작동을 시켜가지고 그 결과치를 레이어 1으로 들고 오는 뭐 이런 구조인데 이 구조가 이더리움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더리움을 예를 들자면 메인 체인에서는 이 보안하고 정산을 책임지고 레이어 2는 거래 처리를 빠르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문제를 이더리움처럼 해결하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솔라나는 이와 다른 접근을 한다고 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이 솔라나는 지금 금방 제가 이더리움을 말씀드릴 때 레이어 2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솔라나는 이런 어떤 레이어 2라고 하는 외부 레이어에 의존해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인 자체의 구조를 바꿔가지고 솔라나는 메인넷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레이어 2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위에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인에서 바로 처리하는 구조다.
이 모놀리식 블록체인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모듈러 블록체인과 모놀리식 블록체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 모듈러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릴 때 제가 이더리움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이런 구조가 이 모듈러 블록체인 구조고, 지금 금방 말씀드릴 때 그 체인 자체에 대한 속도를 높여가지고 하는 것이 모놀리식 이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듈러 구조는 실행과 합의와 데이터 가용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능을 이 서로 다른 레이어가 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이고, 이 모놀리식 구조는 이 모든 기능을 한 체인에서 해버린다. 그래서 이 한 체인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 체인에 대한 메인넷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시스템 자체를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솔라나라고 하는 이 시스템입니다. 솔라나는 치타처럼 왜 그렇게 빠른가요? 솔라나는 치타처럼, 치타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솔라나가 빠른 이유는 병렬 처리 구조로 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레벨이라고 하는데, 보통 블록체인은 거래를 하나씩 처리하지만 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거래를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초당 수천 건의 거래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 사가라고 하는 모바일 폰, 솔라나 폰이죠. 솔라나 폰. 솔라나 폰을 만들어서 이 안에다 솔라나를 넣고 실제로 결제하고 하는 이런 어떤 유용성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 이 코인을 어디다 쓰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뭐 백서 같은 데 보면 이 코인은 어디다 쓰고 어디다 쓰고 어디다 쓰고 다 써놨는데, 사람들이 볼 때 이거 진짜 어디다 쓴다고 써있긴 한데 진짜 쓰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솔라나 폰에다가 솔라나를 넣어가지고 실제로 거래를 시키는, 이건 정말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죠? 이런 어떤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제는 이 암호, 크립토, 그죠? 어셋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실생활에 다가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솔라나는 정말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일반인들의 어떤 생활에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는 암호자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